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ON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스마트 라이프 ON, OFF 상태를 점검해보고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ON, OFF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선용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신은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시간으로 오늘은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ON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스마트 라이프 ON, OFF 상태의 점검, 다시 설정하는 스마트 ON, OFF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 라이프 시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나의 스마트 라이프 ON, OFF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ON, OFF 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36년 동안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크게 PC, 인터넷 개통, 휴대전화라 할 수 있습니다. 198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었으며 당시 출시 가격이 무려 1,000만 원 정도로 당시 대기업 평균 연봉이 25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고작 48kb로 벨소리 파일 용량 1개분에 그쳤습니다. 1982년 인터넷 개통을 계기로 1995년에는 PC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998년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성행하면서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휴대폰이 첫 등장한 것은 1984년 카폰으로 무게가 4kg에 달했으며 당시 약 400만 원 정도로 당시 직장인 2년치 연봉에 맞먹을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 마침내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거쳐 2009년에는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손안의 개인 인터넷 스마트 라이프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4,89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스마트 라이프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 스마트폰 보유율은 94.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행태 또한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주목하셨다면 이동통신의 5G 기술,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통신은 바로 LTE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시대, 5G 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현재 5G의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영상 쪽으로 VR, AR 영상을 무선 스트리밍으로 보기 위해선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G는 4G LTE보다 270배 빠른 전송 속도로
20GB 영화 한 편을 8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특성을 갖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의 스마트 라이프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디바이스 시대를 맞이해 상용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물 인터넷이란 이름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물 인터넷의 형태는 아마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정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용도는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로 서로 연결시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기능들을 온하며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삶의 어떤 기능들을 오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너무 많은 온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과부하가 생기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의식적인 내성이 생기고 의식이 불안해지면서 습관화되어 결국 과의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하며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6%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상승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성인과 60대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은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나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 3대 요인 중 유아동은 현저성,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60대는 조절 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과의존과 관련이 높은 콘텐츠는 스포츠 베팅, 게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과의존 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순기능 조사에서는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군에 비해 스마트폰 순기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대해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포모 증후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무엇을 놓치거나 어떤 것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강박증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포모 증후군은 아닌지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볼까요? 무분별한 스마트폰, 인터넷의 과다 사용은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언어 능력이 떨어져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뇌는 얼마나 건강한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나오는 20개의 그림들을 외워보세요. 스타트. 또한 지나친 스크린 캡처, 파일 저장, 검색 등을 자주 온할수록 뇌의 기능은 오프되어 갑니다. VDT 증후군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장시간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 목 통증 등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를 말하는데요.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증상과 질환으로 여러분은 몇 개 정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번에는 과의존적 사용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온-오프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VDT 증후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을 줄이고 일정 시간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도록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강박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M1대 화풀이하지 않도록 하며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또한 패턴을 바꾸고 1분간 심호흡 깊게 실시하며 검색보다는 사색의 힘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과 만나 건강하게 대화하길 원한다면 칵테일 파티 효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눈, 입, 귀가 모두 상대에게 집중될 때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또 무음으로 매너를 갖추세요. 그럼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SNS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기 쉽상인데요. 즉, 분노를 다스릴 만한 시간적 완충지대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더욱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가 발생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며 심장박동과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럴 때에는 심호흡을 하고 물을 한 잔 마시는 등 생리적으로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확장시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입니다. SNS는 단지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윤택하게 하는 촉매제 기능을 할 뿐입니다. 과연 SNS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 중 몇 명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 특별한 거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당신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건강하게 온-오프 조절될 때 잠시 오프되었던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온 될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해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